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입니다.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SAP 코리아 CX팀에 있는 정상희입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당신만 모르는 CRM의 진실, 주문부터 생산 원클릭, 그 다음에 SAP 오더 매니지먼트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금일 준비한 주제는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하시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상식상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세 가지입니다. 환경 변화, 그 다음에 SAP OM 솔루션 소개, 그 다음에 맺은말입니다. 이 환경 변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런 환경인데, 이 환경이 왜 이 환경 때문에 이제 SAP가 이 OM이라는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고 많은 이제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 변화는 짧게 한 3장, 4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첫 장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들 바라보고 있는, 흔히들 경험하고 있는 이제 환경인데요. 뭐 언택 시대가 엊그제인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이제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식사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칸막이를 막고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는다든지 이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다른 과거하고 다른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SAP 커머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 이제 SA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그 대표하는 SAP 커머스라는 게 있는데, 이 클라우드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이 SAP 커머스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보시면은 그 WTO가 팬데믹 선언을 하고 이후부터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지금 평균 한 64% 이상이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SAP 커머스 클라우드는 대부분 이제 기업의 D2C, 그러니까 Direct to Customer,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64% 외에 이제 새로운 채널, 뭐 B2C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한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우리나라 고객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뭐 언택 시대, 코로나 시대인데 매출이 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도 물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직접 들으니까 좀 감회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이제 보시면은 B2C 포어 플레이 뭐 채널 확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에 우리의 판매는 매장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영업사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런 판매가 이제 대표적이었죠. 그러다가 뭐 오토 또는 클릭 앤 모타를 하는 주문이나 탐색은 온라인을 하고 직접 주문을 하고 픽업은 이제 매장에서 하고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제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한 게
하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순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엄청나게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판매 채널인데 왼쪽에 있는 그 오프라인은 우리가 이제 걸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걸어서 쇼핑을 한다. 오른쪽에 이런 온라인 업체는 손가락으로 쇼핑을 한다. 이게 차이가 있죠. 손가락은 두 번 클릭하면은 바로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상품으로 바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걸어서 적어도 1시간 또는 30분 걸어서 매장에 도착을 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좀 비싸다고 다른 데 가지는 않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사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장소라고 그러죠. 입지 조건, 장소. 근데 온라인 입장에서 보시면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온라인 쇼핑몰은 장소보다는 이제 별점이 중요하죠. 별점. 별점이 이제 5개냐, 1개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을 주문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근데 이 별점은 우리 소비자가 느끼는 모든 그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래서 가격 또는 재고 가용성, 그 다음에 판촉 이런 프로모션 비용, 프로모션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별점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비교를 한 개 해본다면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소매업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잘 팔리는 제품과 안 팔리는 제품을 잘 적절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또는 물류 창고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이런 데는 자기들이 재고 안 가져갑니다. 제조업한테 판매 가용성을 체크할 수 있는 API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고를 전혀 가져가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는, 그래서 이제 푸어 플레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 그 매장 판매, 영업사원 판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채널인 그 마켓플레이스라든지 D2C, B2C 채널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채널이 확장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특정한 어떤 작업 없이도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탑 리테일러가 700개 매장 중에서 200개를 없애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오프라인 매장도 중요하지만은 이 신규 채널, 이런 그 채널에 우리가 대응 체계를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한 그런 기업들은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현상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3개로 또 이제 정리를 좀 드리면은, 첫 번째 고객 입장에서 빌트인 어질러티라고 하죠. 아까처럼 이제 신규 채널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D2C, B2C,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주문을 한다, 이런 비디오 커머스, 이런 다양한 채널이 계속 수없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한 신규 채널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그냥 끊임없이 주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옴니채널 고객 주문 처리 일원화가 이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과 채널은 이 대량 트랜잭션이에요. 소량 주문, 대량 트랜잭션. 이 소량 단단히 주문을 하는데 이게 주문 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아니면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그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주문이 몰릴 때에 문제가 없이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면은
그만큼 주문이나 이런 요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또 용량을 줄여야 되는 클라우드만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지막 한계는 우리 소비자 고객께서 풀필먼트, 배송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민감하시고요. 뭐 새벽 배송, 뭐 로켓 배송,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갖다 놓으면은 내가 가져갈게. 이런 다양한 종류,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배송까지도 이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그러면은 우리 이제 SAP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오프라인 매장, 그 다음에 영업사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렉트 커스터머라고 하는 D2C, B2C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 가용성 점검을 하죠. 판매 가용성.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이 재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물류 창고로부터 빨리 올 수 있는지, 이런 재고를 확인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한 건을 하게 되면은 이 재고를 확인하는 건수는 거의 20배, 30배 많다고 합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아까 이제 별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용성 체크하는 데에 우리 회사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 엄청난 버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옴니채널 주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다양한 채널,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 다양한 채널에서 이렇게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풀필먼트, 아까 배송, 뭐 다양한 형태로 물류 창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배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 물류, 취소까지 반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SAP는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가치를 주기 위한 활동을,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도 쉽게 플래그 앤 플레이, 그냥 우리가 전기 소켓을 이렇게 꽂으면은 이제 바로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SAP 랜드스케이프와는 적시 통합을 하지만은 다른 뭐 오라클이나 셀즈포스 이런 레가시를 쓰더라도 문제 없이 통합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솔루션 관점에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백엔드라고 하는 ERP, 그죠? 백엔드 ERP에는 뭐 이제 SAP 같은 경우는 SD, 뭐 MM, FICU, 뭐 PP 많은 이제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엔드에 해당이 되는 CRM은 보시면은 쇼핑몰, 뭐 D2C, 뭐 이에 대한 커머스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고객사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작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론트 엔드에서 활동이 주문으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이 SAP 오더 매니지먼트의 역할이죠. 프론트에서 열심히 기회도 관리하고 마케팅도 하고 캠페인을 해서 이제 주문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백엔드 ERP 쪽에 문제 없이 이렇게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창고 관리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런 창고 관리 솔루션으로 바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중간에 있는 허리 역할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매 채널도 심플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무리 그 프론트 엔드를 잘 만들어도 그 백엔드와의 이 허리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요도가 이제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제 솔루션, 각각의 업무 영역들, ERP, 뭐 쇼핑몰이라고 하는 커머스 상거래, 공급망, 마케팅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 데이터 통합도 어렵고 이 트랜잭션도 엄청나게 아까 신규 채널 같은 거는 소량 주문, 대량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처리하기가 상당히 이제 갈수록 보급해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오다라고 하는 오다 매니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서 주변 솔루션은 주변 업무는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솔루션이 강화되고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러면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전 세계의 기업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그 영업 판매 형태가 오프라인 판매, 그러니까 인스토어 매장 판매 또는 B2B 영업 상황을 통한 판매, 예를 들어 주문이나 판매 가용성, 뭐 프로모션 가격, ERP에 그냥 바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했었죠. 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규 채널들이 늘어납니다. D2C, B2C 채널들이 늘어나요. 근데 이 채널들의 특징이 소량 주문, 대량 트랜잭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멀티 채널 주문 대응 속도가 상당히 이제 느려졌죠. 그리고 빅 볼륨이에요. 아까 대량 그 트랜잭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속한 하드웨어 인프라 정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뭐 거의 10배 이상 피치를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10배 이상을 빨리 구매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면은 이 10대를 다시 판매한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아졌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중간에 약간 허리 역할, 일종의 뭐 미들웨어, 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엔드도 중요하고 백엔드도 중요한데 그 중간에 허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허리 역할을 하는 게 판매 재고 가용성, 그 다음에 뭐 조달 전략, 예약, 그 다음에 여러 채널 멀티 채널로 주문이 이제 집행이 되더라도 이게 백엔드에 문제없이 전달을 해주는, 그 다음에 가격 프로모션.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온라인이나 B2C, D2C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한 번이면은 바로 다른 브랜드로 이제 교체하기 쉽죠. 그리고 가격도 금방 비교를 합니다. 가격 비교가 쉬워요. 그래서 그 고객이 A몰에 가면은 뭐 10% 드시는데 B몰에 가면은 20% 드시다. 그러면은 바로 B몰로 가버리죠. 그리고 이 브랜드의 신뢰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옴니채널 주문 대응 속도, 특히 이제 퍼플레이 같은 경우는 재고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컨자이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수량의 재고를 가져가고 그걸 팔면은 뭐 매출로 따르는, 그러면 이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렵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원하진 않고 재고 체크할 수 있는 API 줘라고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 트랜잭션이고 신속한 인프라 정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클라우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객의 이러한 다양한 요청이 디지털 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온라인과 디지털 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 정보 보호라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SAP의 OM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드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언택 시대에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바뀌고 있고, 그다음 멀티 채널이 계속 늘어납니다. 언택 시대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채널들이 추가되고, 앞으로는 뭐 메타버스 VR 주문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5년 뒤에는 메타버스로 이제 주문을 엄청 할 거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판매 채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채널이 오더라도 우리 회사가 전혀 걱정하지 말고 대응을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ERP의 연계, ERP 문제 없이 ERP에 다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은 ERP가 거의 상당한 버든을 주기 때문에 그런 ERP의 버든을 주지 않고 이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SAP는 옴니채널 고객 주문 처리 일관화를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가용성, 그 다음에 프로모션 가격. 그래서 CO라고 하는 센트럴 오다, 그 다음에 COS라고 하는 커스터머 오다 소싱, 이게 이제 판매 가용성. OPPBS라고 하는 옴니채널 프로모션 프라이싱. 이 세 가지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이런 해결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두를 해결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ERP 우리 이제 뭐 SAP가 ERP 쪽에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예전에 뭐 B2B 뭐 영업사원 판매 그다음에 매장 판매할 때는 ERP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D2C 다이렉트 커스터머 우리 이제 그 브랜드몰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이제 차이점들이 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본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네트워크 효과, 뭐 구매의 경제, 뭐 이런 컨셉인 반면에 오프라인은 우리가 밸류 체인을 이제 이용한 판매이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ERP에 엄청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채널의 판쪽 그 가격은 이렇게 하고 B 채널의 판쪽 가격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D2C일 때 어떻게 하고 뭐 B2C 입점할 때는 어떻게 하고 엄청난 그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ERP의 본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회계와 물류의 통합.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ERP는 ERP의 본원적인 목적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멀티 채널이 증가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에 허리를 두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솔루션 아키텍처 그림으로 되돌아와 보면은 이제 아까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 CO라고 하는 주문 통합 관리 영역. 그 다음에 가용성 및 소싱이라고 하는 코스라고 하는 COS, 판촉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OPPS. 이런 세 가지를 허리 역할을 이제 두었고, 이 세 가지는 그냥 스탠드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용성 및 소싱만 우리는 필요해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판촉 가격 결정만 우리는 센트럴 리파지토리로 우리 센트럴 리파지토리로 쓰겠어 라고 해도 되고요. 주문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프론트와 백 오피스가 뭐 SAP면은 좋고 SAP가 아니더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 구도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이제 도식화를 했는데요. 이 CO라고 하는 이제 주문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프론트에 어떤 채널로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이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백엔드에 뭐 ERP면 SAP ERP, 오라클이면 오라클 ERP 또는 바로 그 창고 관리로 보낸다 그러면 창고 관리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게끔 주문을 오케스트레이션, 라우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원하는 목적 시스템으로 백엔드 시스템으로 전달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용성,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에 판매 가용성 먼저 체크하잖아요. 재고가 있어 없어, 내가 원하는 물류 창고에 재고가 있어, 내가 원하는 매장에 재고가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코스. 그 다음에 OPPS는 이제 판촉 중요하죠. 아까처럼 이제 별점을 많이 받으려면 판촉을 아주 잘해야 되겠죠. 그런 이런 판촉을
채널이 뭐 10개, 20개 늘어나면은 이 판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ERP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심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리에 올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SAP는 이런 그 CEO, 코스, OPPS를 BTP 위에 올려놨습니다. BTP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이죠. 개발을 그 원하시는 형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위에다가 이 서비스를 올려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전달해드리고 있고, 각각의 기능이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진 솔루션은 각각의 기능들이 AP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솔루션에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이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시에서 쉽게 끌어가서 이 API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API도 REST 방식입니다. REST 방식이 요즘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글로벌 범용이죠.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 개씩 오른쪽 상단에 보면 코스, OPPS라고 이제 제가 해놨지요. 그런 것처럼 한 개씩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 보면은 CEO, 센트럴 오더 같은 경우는 주문을 통합을 하는 거죠. 뭐 고객의 다양한 채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백엔드의 목적상 필요한 데 보내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은 아까 BTP 위에 올라 있고 피오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프론트 뭐 채널이 10개든 20개든 뭐 30개든 100개든 이 주문이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고, 이렇게 번호가 만들어지고, 헤더 정보와 아이템 정보, 이게 이제 백엔드 ERP다 그러면 ERP에 제공되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ERP 주문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면 ERP 주문이 열리겠죠. 이게 이제 그 딜리버리 문서다 그러면 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코스. 코스는 크게 네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Availability Raw Data. 이게 백엔드에 우리가 판매 가용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ATS라고 하는 판매 가용성 점검. 그 다음에 Reservation. 이렇게 오더를 넣으면은 예약을 걸어서 딴 소비자나 고객이 중복으로 이걸 컨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싱은 가장 최적의 고객을 위한, 우리 회사를 위한 그 최적의 물류 창고에서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런 소싱.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제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탐색을 하고 쇼핑 바스켓 넣고 체크아웃을 해서 오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고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객이 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확인하는 데는 우리 그 코스에 옴니채널 가용성 점검, 이거는 ERP라 그러면 ERP의 ATP 체크를 바로 스냅샷 형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패러럴 ATP 체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재고를 바로 확인하죠. ERP로 바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ERP에 버든이 없죠. 그리고 이제 가용성을 바스켓으로 넣었을 때도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체크아웃 하면은 이제 소싱, 임시 예약을 해서 다른 소비자가, 다른 고객이 동시 예약 못하게 이제 막아주고, 그리고 오다가 집행이 되면은 그 정보가 다시 ERP에 ATP를 컨슘을 해서 또 스냅샷, 델타를 스냅샷 형태로 실시간 공유를 해주죠. 이런 구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 테크니컬 관점에서 보면은 각각의 기능의 API를 제공하고 있고, 이 API를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이다 아니면 아마존이다, 곳곳에다가 이거를 꽂아가지고 그쪽에서 클릭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용성을 타게 되어 있죠. 또 추라도 브랜드사가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를 통해서 배송 지시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백엔드, 레가시 또는 백엔드와의 그러면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SAP를 쓰고 계신다 하면은, 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SAP에 이제 S4하나나 ERP를 쓰고 계실 경우에
이 SAP의 ATP 로직을 가지고 있겠죠. 이 ATP 로직이 가용성 스냅샷이라고 하는 IDAC 형태로 여러분들이 ERP에 IMG에 가면 여기 그대로 있어요. SAP를 쓰시는 고객님들은 ERP에 가보면은 IDAC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IDAC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SAP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이 스냅샷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아까 코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스냅샷 형태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돼서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SAP가 지금 ERP 한 60년 이상의 역사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게 ATP 체크 로직인 것 같아요. 이 ATP 체크 로직은 SDMMPP 이런 전 그 모듈이 다 연동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로직이잖아요. 엔진이고 그 엔진을 좀 더 편하게 미들웨어 형태로 뽑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부분 한 게 이제 그 소싱이죠. 소싱, 배송을 뭐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할 건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싱의 이제 전략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 배송 창구에서 배송을 해라. 물류 창고 또는 뭐 이런데, 그러면은 요즘 이제 낱개 포장으로 뭐 가포장에 대한 논쟁도 많죠. 하나의 물류센터에서 되도록이면 주문은 뭐 10개를 하지만 배송을 해. 라든지, 아니야, 우리는 그 가용성이 있는 대로 그때그때 다 뭐 낱개 포장이라도 상관없어. 빨리 보내. 라고 다수의 물류 창구에서 보내.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그 거리에 뭐 예를 들어서 50마일 이내에 있는 물류 창고만 활용을 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류 창고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고가용성 물류 창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물류 창고에서 뽑아가 먼저.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전략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화면인데요. 드래그 앤 드랍 형태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렇게 가는데요.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전략이에요. goal. delivery as per lowest delivery. 그러니까 최소 딜리버리 수량을 만들어라. 가포장하지 말고, 낱개 포장하지 말고. 그리고 highest priority다. 이거는 되게 빠른 딜리버리가 필요하다. 만일에 이제 중복되어 있는 요청이 오게 되면은. 그리고 배송 센터는 이렇게 우선순위로 찾아라. 라고 이제 그 고를 전략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실제 쓰고 있는 건데요. 코카콜라가 아까 이 예를 보면은 그 DC 되도록이면 한 곳에서 물류 창고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그 24 창구에서 쭉 나갑니다. 그러나 맨 밑에 있는 그 한 개의 수량은 24 창구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 창고 2번에서 뽑아가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ATS, 판매 가용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배송 전략을 짤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프리미엄 기능인데요.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소싱을 해라. 라든지, 풀필먼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런 이제 프리미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SAP 저희 프로덕트팀하고 그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OPPS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판촉 가격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세이즈를 보시면은 판매 채널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판매 채널이 많은데 요즘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 가격 비교를 너무 잘 하세요. 그래서 A 채널에서는 뭐 10% DC인데 B 채널에서 50% DC. 그러면은 B 채널을 다 옮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가격, 판촉 가격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소비자의 그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하기 너무 어렵죠. ERP에도 로직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채널에도 로직 넣어야 되고, 그 로직 넣었던 분이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판촉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허리에 올려서
이렇게 이제 중앙 레파지토리 형태로 이제 활용하는. 물론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똑같은 판촉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특정 채널의 특정 고객군의 특정 조합에 따라서 판촉 가격을 다르게, 프로모션 가격을 다르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에 그 참여 유도를 하고 브랜드 경험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레파지토리 형태인데요. 이런 이제 펩시나 톰 테일러 같은 데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중앙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판촉 그 프로모션 기획을 뭐 어떤 종류의 오퍼를 할 것이고 그걸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룰을 여기에 이제 레파지토리에 넣게 되면은 이 룰을 다양한 채널에서 끌어서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까 코스하고 유사하죠. 코스에서 ERP에 있는 ATP 체크 로직이 바뀌면은 스냅샷 형태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게 이제 거의 리얼타임으로 복제돼 가지고 그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을 2개 이상을 다른 제품을 샀을 때 두 번째 제품은 이제 50% 할인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이제 주문하시고 제습기를 주문하게 되면은 50% DC 제습기는 이런 판촉 프로모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게 상관없이 150불 이상이면 20% 할인해 주라는 금액에 대한 트랜잭션에 대한 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콤비네이션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많은 수없이 많은 그 프로모션 가격 정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용 판촉 프로모션 전용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예시를 이제 제가 그 화면을 POC를 했던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두 개의 제품을 주문을 하게 되었고 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 초과가 됐어요. 아까 150불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갑자기 없던 이 프로모션 네임이 추가가 되고 오른쪽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고 디스카운트 얼마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런 그 온라인 채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채널, 많은 채널은 다르겠지만은 이 백엔드에 아까 OPPS라고 하는 중앙 레파지토리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기능은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API 이렇게 연결해서 구현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한 두 개의 장표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SAP 카라고 수년간에 물론 ERP도 있지만은 카라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카는 리테일 전용이었고 백엔드가 SAP ERP만 있어야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요 좋은 기능을 지금 한 900개의 고객이 쓰고 있는데 글로벌 뭐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인정받고 있고 이거 좋은 기능을 리테일 아닌 일반 고객한테도 좀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755개의 고객이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기능은 고객들이 너무너무 요청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금은 3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텍스, 센트럴 텍스 기능부터 많은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 이제 더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허리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이제 질문을 받고 지금 많은 질문이 들어와 계신데 그 질문을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 나온 거예요. 이커머스 사업에서 고객 주문 이후 풀필먼트 서비스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풀필먼트 그러니까 창고 관리 그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고 시스템이다 이러면 창고 시스템에다가 그 정보를 던져주면은 그 이후에 창고 최적화는 이제 창고 시스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류 창고에
이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보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창구의 최적화 부분은 저희 SAP에 다른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고객과 제조사나 유통까지도 통합된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는 SAP를 통해 구성해야 가능한가요? 아까 이제 중앙 허리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SAP는 베스트. 아까 얘기했죠. 프리빌티드 이미 스위치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SAP가 아니면은 약간 저희들이 CPI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경우는 약간 인터페이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CRM 기반을 적용한 물류 분야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제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희 경쟁사 CRM을 쓰시는 많은 회사에서 요청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활동 관리, 뭐 기획 관리는 잘 되는데 ERP 주문을 못한다, 포기했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요청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문은 사실은 ERP 확장 영역이기 때문에 SAP가 뭐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구축에 앞서 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사전에 표준해야 할 업무 목록 또는 환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API를 다 제공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공하는 API를 그 레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범용적인 REST API를 통해서 그 레가시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 그런 구조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구조로 좀 바꿔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기존 시스템 사용 중인 시스템이나 타사의 시스템의 호환이나 확장은 어느 정도가 지원되는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SAP면은 저기 좋습니다. 그런데 SAP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AP만의 차별화된 기술 및 장점, 아까 말씀드렸죠. SAP, ATP 키 스냅샷, 이런 것들, 패러럴 ATP, 이거는 SAP 외에는 하기가 아마 어렵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60년 동안에, SAP 60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기술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카라는, CRM, 프론트의 CRM 가지고 저희들이 900개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많이 검증이 되었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질문에 보면은 CRM은 오더 생성 전까지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SD 영역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멀티 채널 때 어려움이죠. 그래서 중간에 허리가 필요하다. 그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이제 SAP의 OM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연동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REST API를 제공해주면 그 API를 레가시의 로직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SAP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그 새로 만들어진 솔루션은 다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우덜을 못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 같은 것도 기상 API 제공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API 등을 활용한 외부 연동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API 연동에 대한 거는 여러분 구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구글도 구글 그 번역이라든지 우리 네이버의 네이버 번역 다 API로 되어 있고 그 API 소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법도 다 되어 있고요. 혹시 시간이 필요하면은 유튜브에 API라고 딱 치고 보면은 너무너무 설명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사이트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주문부터 생산까지 물류 부분 통합적인 기능 외에 CRM 본연의 기능, 즉 고객 관리 영업 활동 및 파이프라인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목적이 이제 중간에 있는 허리 역할이었는데 프론트 엔드 역할도 저희들이 이제 그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현재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고 향후 기술 발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리테일 용도로 SAP 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일반 리테일 아닌 기업도 아까처럼 유통 채널이 너무너무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많이 제조업자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확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SAP 코스는 SAP S/4HANA 아키텍트 상에 하나의 기능을 봐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별도 모듈 봐야 하나요? 예, S/4HANA에 있는 기능을 그것을
떼어서 그 허리 역할을 하게끔 밖으로 내놨다. 왜냐면은 S4HANA의 버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S4HANA의 기능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거를 S4HANA의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밖으로 빼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 공장의 양산 관리 자료와 구매자 용 필요 서류, 로딩 그리고 관리자와의 생산성 관리 자료를 구현코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국가별 호환성 및 보안 관련 이슈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당사의 검증된 솔루션 제안 및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요청 주시면은 SAP는 독일 회사고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가장 민감합니다. 컴플라이언스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솔루션을 출시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타격이 기존의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원타임 결제 또는 서브스크립션 구매의 경우에도 나누어서 예 맞습니다. 서브스크립션 구독 경제를 위해서 CEO 즉 센트럴 오다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다른 부분은 이제 다양한 형태별로 사전 비용 예측을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BTP라고 하는 BTP에 올라와 있는데 BTP의 추가 인핸스먼트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SAP의 그 프로덕트 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구현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 및 장점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채널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 그래서 채널이 뭐 바뀌고 확장되고 하더라도 백엔드의 ERP는 되게 고정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ERP에 전혀 건드리지 않고 백엔드가 등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등배를 사람으로 보면 등배까지 이렇게 조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서 관리를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의 그 유연성을 다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FDC 솔루션과 비교하여 TCO 관점, SFDC는 이런 솔루션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비교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는 SAP만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ERP에 있는 기능을 밖으로 빼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를 쓰시는 고객이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POC도 많이 하고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많은 질문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뭐 새로운 트렌드이고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상식 또는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